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님이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는 매일 아니고 매주 뵀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립습니다. 옛날에. 네. 그렇죠. 정말 에코프로 얘기하고 그때 에코프로 얘기할 때 10만 원 했나? 그죠? 그때 에코프로 얘기할 때 10만 원 안팎, 8만 원대도 있었고 우리 포스코 케미칼 시절.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케미칼 시절도 10만 원 초반대에 얘기했었던 시절이 그때 사고 저기 해외로 좀 이민을 가동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현대차가 그 80km로 레벨 3 뭐 한다는 얘기 나서 한번 올랐다가 테슬라의 또 슈퍼컴퓨터 도주 얘기 나서 한번 올랐다가 근데 사실 연속성은 없고 괜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요. 자율주행은 포인트가 뭡니까? 자율주행은 포인트는 봐야 된다예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슈들 이후로 종목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변동성 좀 세게 주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날에 뭐 피런티어가 상한가 갔다가 뭐 계속해서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전조는 현대오토에버였었죠. 그렇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현대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 계열사로 주목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서 기존의 이제 IT 서비스 쪽 그룹사의 이전 서비스 쪽을 담당했었던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3조대 매출액을 5조까지 늘리겠다라고 비전을 오토에버에 좋은 얘기 많았고 근데 뭐 13만 원, 14만 원 한동안 기어서 그죠. 사람 지치게 하다가 그 구간 항보가 너무 오래 갔었죠. 하루 그냥 며칠 뽑아버리니까 그 순간적으로 26만 원까지 갔다가 맞습니다. 지금 또 꽤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있어서 좋게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조정 받으면 조정 받기만 해봐라. 맞아요. 하지만 이제 예전 가격으로 돌아오긴 어렵고 현대오토에버 얘기할 때 항상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구간 내 횡보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거의 한 1, 2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게 그냥 짧게 움직임을 좀 이용해서 트레이딩은 가능했지만 그 벽을 뚫고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국면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완성차 업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소프트웨어 쪽이다라는 부분이 테슬라가 각인을 좀 시켜준 부분이 있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또 이 이야기까지 또 가야 되는 부분이 테슬라가 지금은 완성차 업계에 저는 가장 바로미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좀 리딩을 하고 있죠. 일단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대로의 이제 사실 뭐 테슬라 가격이나 정책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그쪽을 봤었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원했던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인 거죠. FSD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끌기 위해서 테슬라는 많은 자동차를 시중에 굴러다니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나 정책이 단순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쪽에서 선점 시장이 저는 더 강하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맞물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럼 현대차는 그 부분을 안 하느냐? 그럼 거기서 어떤 계열사,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지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은 좀 달라요. 현대오토에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가장 좀 비중이 좀 높은 것은 내비게이션 쪽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내비게이션
예전에 쓰시던 내비게이션 아니고요. 요즘에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데요. 그렇죠. 차에 내비 달려 있어봐야 안 내비게이션 봐요. 시장은 이제 죽었죠. 네. 사실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많이 이제 도산을 한 상황인데 거기서 말한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우리가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한마디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인포테인먼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뭐 내연차냐 아니면 전기차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같은 전기차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뭐 외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특히나 전면부의 최근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커가고 있는 부분과 또 연동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최근에 차량용 전장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저는 좀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네,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큰 그림에서 이슈는 저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도조 컴퓨터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섹터는 사실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과 비슷한 이번에 사실 상승은 좀 다르지만 기존에는 너무 반짝 움직였어요. 한번 반짝 움직이고 맞아요. 말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큰 축이 돼서 어떤 주도 섹터라든지 섹터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못했고 이번에도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현대오토에버라는 이번에는 다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오토에버 지금 조정 나오길 기다리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과는 조금은 좀 결은 좀 다르다. 소프트웨어 쪽이다는 그렇죠. 맞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완벽하게 좀 매칭이 결이 좀 다르다. 하지만 주도주로서 역할은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리딩 종목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리포트들에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이제 올리긴 했어요. 한 20만 원 선까지 올리긴 했는데 단기 과열이긴 맞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튼 현대오토에버의 성장성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미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목표 주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의견은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홀드 중립 의견으로 좀 가져갔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 외에 이제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항상. 퓨런티어, 텔레칩스, 칩스미디어.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저도 사실 현대오토에버 다음으로 가장 자율주행에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퓨런티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퓨런티어 카메라 쪽이잖아요. 그죠? 이제 카메라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모듈 업체가 아니고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모듈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자율주행은 가장 중요한 게 보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보는 눈인데 이 보는 눈은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라이다가 될 수도 있고 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센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사실 좀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어떤 게 더 적합한 것인가.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이제 카메라로 하는 거죠. 이제 카메라도 있지만 카메라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또 영역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를 활용한다거나 뭐 센서를 활용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자율주행 기술 뭐 비교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잡고 뭐 차선의 감지라든지 이런 표지판의 감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폭이 영역이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그걸 또 안 되잖아요. 또 왁천후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좀 가리는 현상이 있고 좀 지저분해진다라든지 이러한 또 약점이 있는데 이번에 또 현대에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세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까지도 특허를 냈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같은 경우 그 두 개도 또 달라요. 전파 방식으로 하느냐 또 차이점이 있는데 카메라랑은 좀 다른 부분은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전파를 쏴서 그 부분을 뭐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 보면은 카메라 모듈 종목 또는 뭐 라이다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는 일단 장비 업체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좀 더 채택이 쓰던 간에 일단은 뭐 장비업 그런 뭐 카메라든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퓨런티어를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토픽으로 봤었고 이 부분은 퓨런티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타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를 한 3주 전쯤에 불러주셨으면 제가 퓨런티어를 먼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장비 업체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그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모듈 업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보통 뭐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휴대폰 쪽도 하고 뭐 전장형 쪽도 하는데 지금까지 휴대폰 쪽은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고 이 카메라 모듈 쪽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많이 그만큼 눌린 만큼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좀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오토에버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상승 별로 안 남았어요. 상승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현대오토에버는 기다림이 좀 있은 다음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접근해야겠고 그리고 장비업체로는 퓨런티어가 여전히 저는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옵트론텍 그리고 뭐 엡신엑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율주행 이슈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뭐 또 참고해서 보시면 자율주행 단계별 그 센서 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율주행이 되면은 기존의 카메라 현재도 카메라 대수 대비해서 레벨 3로 가면은 거의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부분 여기 지금 표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결론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자율주행에서 나올 얘기들이 많죠. 앞으로.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님과 자율주행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